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망치질을 맡게 된 이은정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되게 굉장히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하고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From Na to 너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살짝 바꾸고 시작할게요. 너로부터 나에게로요. 편지는 제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지만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게 더 많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는 이가 받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는 사실 그 관계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 줄, to를 쓸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 줄을 쓰는 순간 바로 우리의 관계가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가 바로 저 첫 줄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줄을 쓰느라고 편지지를 앞에 두고 시작을 못해서 한참 뜸을 들일 때가 많아요. 저는 보통 제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사랑하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수정이에게라고 제가 마음을 쓰는 순간 진짜 수정이는 그냥 수정이가 아니라 제가 진짜 사랑하는 수정이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to를 썼다면 진짜 중요한 순간은 바로 다음 from입니다. 저한테 from은 편지를 마치는 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줄이에요. 첫 줄이 지금까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한다면 마지막 줄은 그럼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이는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쓰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첫 줄보다 마지막 줄을 쓸 때 편지를 맺지 못해서 끙끙거릴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썼던 프롬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요. 앞으로 챙겨줄 생일이 더 많은 예슬이에게 은정이가, 영원한 동기 지희에게 은정이가, 옆에 두고 오래 구경하고 싶은 현경이에게 은정이가, 수염 있는 사람 안 좋아하지만 오래 보고 싶은 수염 세호 오빠에게 은정씀. 이런 식으로 저는 프롬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붙입니다. 근데 저는 편지를 좀 붙여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편지를 한 통 써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편지를 써본 게 혹시 언젠지 기억나세요? 왜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게 쓴 편지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메일함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심심하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단 첫 줄부터 쓰고 봐요. 모르셨겠지만 사실 편지는 편지지를 고를 때부터 시작돼요. 편지 쓰기 초심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건데요. 이렇게 찬란한 그림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방해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거 그냥 싹 다 걷어내고 제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림이 방해하지 않고 글씨 쓸 공간이 충분한 편지지를 고릅니다. 가끔 그냥 다이어리를 쭉 찢어서 편지를 쓸 때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지지를 골랐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네, 거기죠. 2003년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의식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편지 형식이 뭐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호칭을 부르래요. 그리고 계절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계절 인사를 해보자. 그래서 계절 인사를 했습니다. 매미가 뜨겁게 오는 여름이 왔구나. 잘 지내니? 속난로가 필요한 겨울이 왔어. 잘 지내니? 이 다음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쓰기로 하고요. 편지지를 앞에 두고 가만히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관계의 날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 꼭 진공 상태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그 사람 생각만 머릿속에서 잔뜩 굴러다니고 그 사람 목소리만 조곤조곤 들리는 그런 느낌이요. 편지를 쓰는 거는 지금 제가 편지를 쓰는 이 편지지 안에 이 공간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내용이 그냥 다 찹니다. 그래도 쉽죠, 편지 쓰는 법이? 저만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쓴 실제 편지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해요. 원래 편지는 그냥 한번 띡 보내면 끝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쓴 것 같아가지고 가끔 찍어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편지 받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투와 프롬으로 가뒀던 친구들을 한 3명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수정이는 제 고등학교 7년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유럽 여행 가 있는 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냥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로 오면서 이 친구랑 서울에 되게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여행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안 가본 곳 없을 때까지 같이 놀러 다닐 은정이 작성이라고 썼고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예슬이는 대학교 입학식 날 옆자리에서 만난 사이인데 아직까지도 격렬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이 친구한테 작년에 이제 3번째 생일 편지를 쓰게 됐는데 편지를 쓰면서 아, 내가 3번이나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다니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약간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좋아하겠다고 예슬이를 가뒀습니다. 마지막은 용현인데, 용현이는 제가 동아리에서 만난 2살 어린 친구예요. 네, 이 친구는 작곡을 공부해서 이제 저랑 되게 다른 점이 많은데 이 친구랑 있으면 제가 안 하던 짓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 같지 않은 음악을 들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떼약볕에서 오리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기차에서 맥주를 깐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옆에서 기웃거릴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주 심심할 것 같아서 자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투와 프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는 해요. 제가 표현을 많이 못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편지를 쓰면서 저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또 많은 메시지가 쌓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밀어서 지워버릴 가벼운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서랍 속에 한 번쯤은 받아본 적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초등학교 친구에게 받은 것이든 연애 편지든 아니면 생일 편지든 말이에요. 혹시 오늘 투와 프롬으로 한번 관계를 정리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집에 가서 꼭 편지를 써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운이 좋다면 그 사람 서랍 속에 오래 보관될 편지를 주고 또 제 서랍 속에 오래 보관될 편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이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을 은정이의 7분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